어제 했었던 파일 중에서 DA1번 numpy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모두 실행 한번 해주시면 그 에러가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실행이 될 거예요. 모든 코드 셀들이. 이 중에서 저희가 numpy라고 하는 모듈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죠. 그리고 numpy는 대부분 np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numpy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numpy가 가지고 있는 뭐 클래스 생성자나 함수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들 말씀을 드렸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numpy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함수 중에서 그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로 이루어진 음, 1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 ar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는 말 그대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고요. 배열을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할 때 reshape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eshape은 아규먼트로 그 배열과 그 다음에 배열을 새로 바꿀 새로운 모양을 튜플 형태로 아규먼트로 전달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그 배열 객체에서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새로운 모양을 튜플 형태로만 아규먼트로 전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구문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numpy 모듈에서 arange 함수를 호출하면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배열 객체니까 배열에서 reshape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난수를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함수들, 뭐 land라든가 그다음에 landn이라든가 뭐 landint 같은 뭐 이런 함수들도 알려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통계 관련 함수들 이름들만 잠깐 보시면은요, 그 이름들을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합계, sum,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평균, mean,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분산, variance, 그래서 바하고요.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STD. 그 다음에 max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최대값 찾기.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최소값 찾기, mi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edian. 그래서 뭐 함수 이름들을 뭐 기억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균값과 중앙값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죠.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주는 것일 뿐이니까 아주 극단적인 값들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값들이 그 극단적인 값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데 굉장히 소득이 높은 한두 사람이 전체 국민의 소득을 이렇게 높여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그런 거를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값을 같이 비교하시게 되면 전체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값이냐 뭐 이렇게 중간값과 평균값을 같이 놓고 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나 분산과 같은 그런 개념들도 다 그 평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개념들입니다. 똑같은 평균이더라도 데이터들이 평균주의에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인 건지, 아니면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균값을 보여주는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시험 평균 점수는 50점으로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죠? 시험이 어려웠는데도 평균 점수 50점일 수 있고요. 시험이 쉬웠는데도 평균 점수가 50점일 수 있어요. 대신에 표준 편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평균값은 높여놨는데 또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평균값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시험이 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평균값 근처에서 점수들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편차를 알 수 있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2차원 배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그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 2차원 배열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덱스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인덱스가 두 군데가 있죠. 인덱스가 왜 두 군데가 있냐면 그 행번호 여기 0번,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열번호 0번, 1번, 2번, 3번, 4번 우리 리스트에서 요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는 인덱스 0, 0 이렇게 하면 원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제일 끝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에 인덱스 3, 4라고 하면 이 끝에 있는 원소를 찾을 수가 죠 그죠? 그래서 그 인덱스가 매겨지는 방향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를 매길 수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를 매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엑시스, 축이라고 불러요. 축. 우리 좌표축에서 좌표축 이렇게 부르잖아요. 좌표축, X축, Y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음. 넘파이 배열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 우리가 좌표축에서 X축, Y축이라고 부르듯이 인덱스를 매길 수 있는 이 방향들을 축이라고 불러요. 축을 어, 순서대로 번호를 매깁니다. 이쪽 방향이 0번, 이쪽 방향이 1번.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있어서 2차원 배열에서 합계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가 있으니까 전부 20개의 원소가 있죠. 20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20개의 원소들을 다 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평균도 다 더해서 20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 행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있는 4개의 원소들만 다 더해서 합계를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쪽 방향으로 있는 5개의 원소들만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썸이나 평균이나 전부 마찬가지로 어느 쪽 방향으로 합계를 계산하고 어느 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가능한 거죠. 전체, 전체의 합계 평균, 뭐 표준 편차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0번을 따라서 그죠? 엑시스 0번을 따라서 쭉 원소들을 선택해서 합계, 평균,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엑시스 0번을 따라서 그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게 되면 몇 개 값이 나오게 되냐면 10 개수만큼 나오게 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1번 엑시스를 따라서 쭉 이렇게 원소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이때에는 합계나 평균이 몇 개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행의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었죠. 기억나세요? 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 어제 저희가 넘파이 베어를 다룰 때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어, 다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만 밑에다가 추가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원 배열에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인덱싱, 슬라이싱 이런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객체 생성 함수 하기 전에 그 뭐 똑같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어, 하지 않았었나요? 아, 리스트. 글쎄. 아, 그런 얘기를 안 했었나요? 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하죠. 1번 파일에서 그 저희가 인덱스에 대한 얘기, 배열의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추가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 판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ND 어레이, 넘파이 ND 어레이에서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 리스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리스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리스트와 다른 점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차원 리스트예요. 리스트 1D 이렇게 할게요. 1차원 리스트라는 의미로 그다음 1, 2, 3, 4, 5 이렇게 하도록 하죠. 뭐 인덱싱, 슬라이싱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넘파이도 똑같이 인덱싱, 슬라이싱 똑같이 동작합니다. 동작하고요. 그리고 1차원에서는 리스트나 ND 어레이나 인덱스 사용 방법이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2차원을 만들어 볼게요. 2차원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리스트 만들고요.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세 개의 1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1, 2, 3, 4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뭐 5, 6, 7, 8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하죠. 얘를 프린트 해보시면은요. 프린트문에다가 리스트 2D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코드셀에서도 뭐 크게 다른 건 없군요. 그죠? 출력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요 1이라고 하는 원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리스트에서는 인덱스 어떻게 사용하죠? 일단 0번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2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인 1차원 리스트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 1차원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이기 때문에 다시 0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 이름 써주시고요. 인덱스가 몇 번이 될까요? 0,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번이죠. 그럼 인덱스를 2번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9, 10, 11, 10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리스트를 찾을 수 있죠. 여기에서 다시 여기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이니까 여기를 인덱스 3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 리스트를 공부할 때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 썼던 거예요. 그죠? 네. 자, 2차원 리스트, 2차원 배열에서 이게 살짝 달라요. 2차원, 2차원 ND 어레이에서의 인덱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배열이 있어야 되니까 어레이 2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numpy.array로 만드시는 거고요. 위쪽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리스트 2D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보시면 array 2D. 사실 똑같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건데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일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을 해주죠. 예. 리스트 출력할 때와는 다르게, 리스트를 출력할 때와는 다르게, 어레이를 출력할 때에는요, 예, 행과 열을 구분해서 잘 출력을 해주죠. 어레이에서는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자, 아까랑 똑같이 얘를 찾는다라고 할게요. 얘를 찾는다라고 하실 때, 어레이 2D, 인덱스 0번. 개념 똑같죠. 그죠? 어레이 인덱스에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배열을 의미해요. 그죠? 첫 번째 배열을 의미하고 그 첫 번째 배열에서 다시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른 거 없죠. 인덱스 사용 방법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리스트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어떻게도 하실 수 있으시냐면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0, 0이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리스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ND 어레이에서만 배열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그 이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이게 익숙해져서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코드를 작성을 했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리스트에서는 항상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구분해가지고 대괄호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잠깐만 보여드리면은요. 리스트 2D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배열에서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제일 마지막 원소 있었잖아요. 요 12번. 요거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0, 1, B라고 쓰고 0, 1, 2, 3이라고 쓰는 방법이 있겠죠. 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는 방법은 인덱스 2, 인덱스 3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방법은 array 2D 그리고 괄호 하나만 쓰고 2, 3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주죠. 음.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배열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무래도 타이핑할 것도 조금 적고 좀 편해집니다. 뭐 1차원이나 2차원에서는 뭐 이렇게 얼마나 편한가 뭐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요. 어, 만약에 배열이 3차원이면은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인덱스,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이렇게 써야 돼요. 리스트 같으면. 근데 배열 같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J, K 이렇게만 쓰셔도 만약에요. 4차원 배열이다. 4차원 배열이면 인덱스가 하나 더 있겠죠.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배열에서는 그냥 콤마로 A 이렇게만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5차원 배열이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숫자를 늘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요. 가독성 면에서도 대괄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괄호 하나에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이렇게 쓰시는 게 오히려 가독성 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제가 배열을 사용할 때에는 2차원 이상, 다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할 때에는 이렇게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주로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거, 첫 번째 방법은 리스트나 배열이나 사용 방법이 똑같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절대로 리스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배열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만. 그래서 어제 그 2차원 배열 다루면서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추가를 좀 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자, 이번에는 어제 두 번째로 했었던 DA 2번 판다스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모두 실행을 한번 할게요. 어제 저희는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 ND 어레이다. 근데 1차원 ND 어레이와 다른 점은 우리가 1차원 배열은 인덱스가 그러니까 위치 기반의 인덱스 0, 1, 2, 3, 4 그죠? 자동으로 부여되는 위치 기반의 인덱스만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덱스를 따로 지정할 수는 없죠. 없는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지만 인덱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리즈를 만들 때 인덱스를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고 데이터 1차원 형태의 데이터만 준 경우에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그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0, 1, 2, 3, 4라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부여된 거긴 하지만 위치 기반의 인덱스, 즉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와는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여기를 인덱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었죠. 두 가지 속성이 있었는데, ILOC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고, LOC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ILOC 하고서 사용하는 인덱스는, ILOC에서 사용하는 인덱스는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가장 큰 차이가 슬라이싱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지막 인덱스가 포함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LOC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 옆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소를 찾는 인덱싱에서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LOC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슬라이싱에서는 차이가 나요. 슬라이싱에서는 이 마지막 인덱스의 원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난다. 뭐 사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OC에서는 이렇게 그 마이너스 1 이런 거 쓸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덱스를 강제로 뭐 마이너스 1, 0, 1,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인덱스를 지정을 했다면 이게 가능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0, 1, 2, 3이라고만 있는 경우에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를 만들었던 게 그 우리가 인덱스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였었어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레이블들 1은 A라고 하고 2는 B라고 하고 마이너스 3은 X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는 뭐 정수들의 배열이 될 수도 있고요. 문자열들의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객체들의 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든지 인덱스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를 보시면, 음, 데이터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고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고, 여기가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시리즈에서의 이 인덱스는요, 약간 뭐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냐면, 그 딕셔너리의 키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의 인덱스는 딕셔너리에서의 키 역할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덱스가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도요, ILOC는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LOC는 여기 있는 인덱스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배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LOC는 우리가 지정한 인덱스를 가지고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지정한 인덱스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제는 안 만들었었군요. 이거예요. S가 있었죠. 이렇게 하고서 A. 어, 이렇게 하면 실행을 했었었는데, 그죠? S는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다시 한번 출력을 할까요? S부터 출력을 할까요? S라고 하는 시리즈는 다섯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덱스는 A, B, X, Y, Z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쓰면 여기 값이 1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쓴 것과 이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드린 게 시리즈에서 인덱스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의 기본 동작은 로케이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절대 얘를 ILOC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인덱스 0번 이렇게 쓰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주기는 합니다. 근데 경고 문구가 뜨죠. 경고 문구가 떠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나중에 판다스에서 나중 버전이 나오게 되면, 추후 버전이 나오게 되면, 얘가 ILOC처럼 사용되는 거는 이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정확하게 LOC로 사용하는 것만 남겨둘 거고, ILOC로 사용하는 거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요건 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시리즈에서 했었던 얘기들이었었습니다. 어, 그래서 시리즈에서 인덱스 그러면 우리가 붙여준 인덱스 행 옆에, 각각의 데이터들 옆에 있는 키값,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그, 어, 배열의 인덱스, 위치 기반의 배열의 인덱스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위치 기반의 배열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ILOC라고 하는 속성을 반드시 붙여주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했던 내용 약간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어제 했었던 걸로 쭉 리뷰를 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시리즈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아주 팬시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어, 이 판다스를 최초에 만든 분이 계세요. 어, 이름 뭐더라? 웨스 맥킨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판다스 요 기능들 만들면서 요거는 팬시한 기능이야. 뭐 이렇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팬시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별거 아니고요. 자, 어, 얘 간단하게 이렇게 쓸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얘는 LOC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LOC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리스트를 주는데 A, B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리스트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소 한 개만 찾겠다거나 아니면 A부터 B까지 자르겠다거나, 그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연속된 애들을 잘라내겠다거나 하나를 선택하겠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덱스 A에 있는 거, 뭐 인덱스 Z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원소들을 찾아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인덱싱 방식을 팬시하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인덱스들의 리스트나 튜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들의 리스트나 튜플을 주시면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들을 찾아서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들을 찾아서 걔네들로만 이루어진 시리즈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 괄호가 되게 헷갈리는데 바깥쪽에 있는 괄호는 우리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런 대괄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바깥쪽에 있는 괄호는 인덱스 연산자,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문자열 두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대괄호를 쓰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를 쓰기 위해서 리스트 시리즈에서 인덱스로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괄호고요. 안쪽에 있는 거는 문자열 두 개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대괄호예요. 그래서 그 어, 뭐 이렇게 할까요? 시리즈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용 방법은 시리즈 이름이 있겠죠. 시리즈 이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ILOC를 쓸 수도 있고요. ILOC도 가능해요. 이 안에다가 인덱스들의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이 안에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냐면 LOC도 가능해요. 시리즈 LOC 마찬가지로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리즈 그냥 이렇게 하고 인덱스들의 리스트 얘랑 얘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LOC를 쓰지 않았을 때 LOC를 쓰지 않는 거는 얘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주게 되면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찾아서 찾아준다라는 그런 의미. 네. 어, LOC를 붙여도 돼요. 명확하게 LOC. 나는 인덱스가 저기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도 돼요. 뭐 A하고 위쪽이랑 똑같이 A하고 이번에는 X 이렇게 할까요? A하고 X. 잠시만요. 쉼표가 빠져서 그렇다. 똑같죠? 똑같은 결과 주죠. 인덱스 A하고 인덱스 X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리즈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A와 인덱스 X에 있는 거 가지고서 시리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ILOC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ILOC를 사용하실 때에는 .ILOC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리스트 주시면 돼요. 안쪽에다 리스트 주시면 되고 0, 1, 2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2번만 뽑겠다는 뜻이에요. 인덱스 0번과 인덱스 2번만 뽑겠다. 근데 인덱스 0번이 인덱스 A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은 X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 인덱스들을 여러 개를 넘겨서 해당하는 인덱스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 요거를 조금 발전시킨 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이에요. 불리언 인덱싱. 불리언 인덱싱은 ILOC는 사용할 수 없어요. ILOC는 사용할 수 없고요. LOC만 사용하거나 LOC 없이 사용하거나. 점 LOC 없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그 LOC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불리언 인덱싱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리즈 이름에서, 시리즈 이름에서 LOC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불리언 값들의, 불리언 값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시리즈 .loc 마찬가지로 불리한 값들의 그러니까 논리값이란 true, false라는 얘기죠. true, false. 불리한 값들의 리스트.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개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 ILOC는 사용하실 수 없으세요. 시리즈, 그 다음에 ILOC, 불리언들, 불리언들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불리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는 사용 불가. 요거 두 개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두 개만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간단하겠죠? 네? 그죠? 그냥 요렇게 쓰는 게 간단하겠죠? 그리고 이 불리한 값들의 리스트를 할 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랑 똑같은 개수의 불리언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S라고 하는 시리즈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죠. 다섯 개가 있었죠. 네. LOC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LOC 안 쓰고. 자, 여기다 리스트를 줘요. 리스트를 주는데 제가 여기 true, false, false, 마지막에 true 이렇게 했어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 보면 A, B, Z만 나왔죠. A, B, Z만 나왔죠. 자, 첫 번째 원소 선택하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원소 선택하겠다. 세 번째 원소 선택하지 않겠다. 네 번째 원소 선택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원소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불리한 인덱싱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를 true, false 값들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들만큼, 그죠?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들만큼 그 true나 false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죠? 자, 불리한 인덱싱을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요.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제가 시리즈 크다 0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그리고 결과값을 볼게요. 우리 S는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적어줄까요? S라고 하는 거는 시리즈였는데 다섯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섯 개의 숫자는 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게 시리즈예요. 이게 시리즈고요. 여기 제가 숫자들을 어떻게 넣었었냐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에 5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리고 시리즈는 얘네들이 배열, 1차원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1차원 배열이에요. 자, 1차원 배열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여기다가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차원 배열은? 모든 원소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기를 해준다 그랬죠. 배열의 특징이, 넘파이 배열의 특징이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을 수행한다잖아요. 맞아요?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을 수행한다죠.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이 아니에요.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비교를 하는 것도 똑같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그러니까 각각의 인덱스별로 검사를 해줘요. 배열은. 넘파이 배열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크다 하고 비교를 하면 배열과 배열과 숫자 하나를 0보다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값이 0보다 큰지 크면 true, 이 값이 0보다 큰지 크면 true, 이 값이 0보다 큰지 크면 아니면 false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들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각각의 원소들에 따라 각각의 인덱스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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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그러면 시리즈도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시리즈도 시리즈도요. 0과 큰지라고 비교하는 거는 시리즈의 첫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시리즈의 두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시리즈의 세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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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교하면서 값들을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true와 false들의 배열이잖아요. 이 자리에 true와 false들의 리스트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배열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는 리스트라고 썼지만 불리언들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S가 0보다 큰가요? 이렇게 쓰시면. 배열 시리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0보다 큰 값만 찾기가 되는 거예요. 이 코드의 의미는 이 코드의 의미는 시리즈 S의 원소들 중에서 양수들만 선택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 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했을 때 리스트 컴프레hen션 썼었죠. 그렇지 않아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반복문으로 꺼내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넣었죠.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네, 불리한 인덱싱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판시 인덱싱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그 특정 인덱스를 주면 해당하는 인덱스만 뽑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발전된 게 시리즈에서 true, false들을 주면 true인 것들만 뽑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시리즈가 엘리먼트 와이즈한 배열처럼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의 결과가 true와 false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되는, 그죠? 정확하게는 시리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주면 여기에는 true, false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true들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주는 기능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OC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귀찮죠? 이렇게 쓰시는 건 귀찮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뭔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당연하겠죠. ILOC는 뭐에만 써야 돼요? 배열의 인덱스 012에서만 써야 되겠죠. 배열의 인덱스 012인데 true, false들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게 그 불리언 인덱싱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음수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S 중에서 0보다 작은 것들만 찾을게요. 라고 하면 음수들만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이렇게 numPy의 numPy ND 어레이와 판다스 시리즈는 모두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 기능을 제공한다.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마다 전부 다. 그죠? 첫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세 번째 원소가 0보다 큰지, 그렇게 엘리먼트들 별로, 그죠? 원소들 별로 연산을 수행한다.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뭐 더하기, 빼기, 이런 모든 연산들을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것들,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것들 좀 더 추가를, 해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네, 45분까지 쉬겠습니다.